네, 안녕하십니까. 자, 천자문 익히기. 오늘은 44일차 과정입니다. 자, 드디어 사가 두 개가 돼 있네요. 44일차. 자, 오늘은 어떠한 19절로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를 우선 이렇게 끊어주고요. 대꾸를 이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구절에는 이 대꾸를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부는 맨 뒤에 아라는 글자죠. 그래서 받침이 없는 걸로 글자가 끝났습니다.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식이 그냥 의미만 대충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천자문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익히기만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저는 천자문이 일종의 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대꾸를 이룬다. 그리고 뒤에 아분을 해준다. 이러한 그 시경체의 규칙을 적용한 것이 바로 천자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에 입각해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요. 모두제자죠. 모두제. 모두 뭐가 모두냐? 이게 이제 시어머니 고자인데 고모라고 합니다. 고모. 고모 고자. 맛백. 큰아버지 백이죠. 그 다음에 아제비 숙자인데 아저씨 숙. 그래갖고 숙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고모와 백부와 숙부 이 모두는 이런 거죠. 이렇게 요것은 A and B and C가 명사구를 이루고 요거의 모든 것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받는 것은 볼까요? 요거는 이제 오히려 유자죠. 오히려 유. 아들 자 견줄비 아이 압니다. 이것은 이게 오히려 유자는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마치 뭐와 같다. 아들을 아이에 견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자, 아들을 아이에 견주다 이 말이에요. 견주다. 아들을 아이에 견주다. 이게 뭐 대충 그런 뜻이다 대충 알겠지만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아이에 견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아이에 견준다? 이게 저는 무슨 말인가 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한문은 모르겠지만 이 천자문은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되고요. 직역도 해석이 돼야 되고 의역도 해석. 이거를 그냥 마치 아들같이 생각하라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물론 그 뜻이 맞죠. 근데 그거를 아들을 아이에 견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왼쪽에 보면은 여기는 고모, 백부, 숙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아들, 견줌, 아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우선 기본적으로 얘기라는 곳에 가면은요. 얘기라는 곳에 가면 단궁이라는 단궁편이 있습니다. 단궁. 박달나무 단자를 쓰는데요. 여기 얘기 단궁편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상복을 입은 그러니까 상복 형제지자는 유자야. 이게 그 상복을 입은 형제의 아들은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상복을 입은 형제의 아들이 아니죠. 상복 입은 아들인데 그 누가 죽었느냐? 형제가 죽은 거예요. 자기 형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복 입은 아들인데 상복 입은 형제의 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상복 입은 형제가 먼저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 형제가 상복을 입었고 그 상복 입은 형제의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복은 누가 입었느냐? 형제의 아들이 입은 거죠. 형제가 죽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얘기 같은 것도.
그러면은 이게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형제를 가리키느냐, 형제는 죽고 그 형제 아들을 가리키느냐 이건데, 얘기에서도 보면 상복을 입어서 죽었어요.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근데 그 자기 형제가 죽으니까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복 입은 형제의 아이는 어? 유자라, 마치 아들과 같다. 그런 얘기가 얘기 단궁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마치 아들과 같이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요, 조카가 삼촌한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는 이게 좀 잘못된 건데, 유자 올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유자 올림. 그게 굉장히 건방진 거죠. 왜 그러냐면 마치 아들과 같은, 내가 당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삼촌이 생각해서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삼촌한테 어디 건방지게 나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촌이 입장에서 내 형제의 자식이 죽으면 그 애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마치 내 자식같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지. 참 그래요. 근데 그런 거죠. 삼촌이 조카를 보면서 유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옳은 얘기고, 또 조카가 삼촌을 보면서 유부라 이렇게 마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뭐 이런 것도 옳은 얘기죠. 그렇다면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여기 보면 유자다 이거죠. 유자. 아까 얘기했죠. 유자. 마치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아. 자, 그게 바로 이제 유자가 나와요. 이러한 모든 이 고모와 백부와 숙부는 이 뒤에 비아가 없어 보세요. 그러면 유자, 마치 아들과 같이 생각한다.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상복을 입은 이 형제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제가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형제 자매 아니에요? 요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는 마치 아들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바로 얘기에 나옵니다. 얘기 당군편에 나오는 얘기죠. 그럼 비아는 여기서처럼 고, 백, 숙처럼 자, 비, 아를 해석해야죠. 왜 그러냐면 여기도 일종의 그 대꾸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아는요 아주 어린 나이를 얘기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여아를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 비라는 거는요, 비라는 거는 견주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견주다는 의미가 이전에 나란하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이것도 사람이고 얘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 아이 자자죠. 어느 정도 장성한 아이. 자, B가 또 나란히 앉아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는 이제 아주 작은 애들. 아주 작은 애. 자비 아는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아이와 같이 아이와 견준다? 아니,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들을 아이하고 견준다는 말이. 이게 참 아, 그래서 정확한 이렇게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고모와 백부와 숙부 모두는 이게 삼촌이죠. 삼촌은 요 과로에 죽었죠. 이 각각의 형제가 죽으면 그런 얘기가 여기에 생략이 돼 있어요. 얘기에 나와 있는 걸 압축한 거니까. 형제가 죽었을 때는 그 형제들의 그 애들을 마치 자비야처럼 여겨야 된다. 마치 뭐뭐 같다. 그런 자기의 애들,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아들, 딸 애들과 그다음 자기의 무래기, 전체적으로 자비야라는 얘기가 자기의 애들처럼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효를 강조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형제끼리의 우애가 그 조카까지도 미치는 그런 얘기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글자들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모두 제자입니다. 모두 제자, 모든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제가 모든이라고 했냐면 니은자 이게 관형사죠. 그러니까 이게 제라는 게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또는 이것은 이것은이라는 것도 쓰여요. 이렇게 쓰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사탕수수즙을 받아먹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사탕수수즙이라기보다는요 삶고 있는 거죠. 그 콩대를 삶고 있든가 어떤 식물을 삶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솥단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식물을 삶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놈자자로 그 우리가 이제 이게 늙을 노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이거 이제 말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말하다. 이놈 저놈 해서 말한다 해서 나중에는 이게 놈자자로 변해요. 근데 원래는 요거는 이제 그 솥 또는 밥그릇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여기서 지금 보이지만 뭐 콩대를 삶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놈자자로 자꾸 쓰이다 보니까 밑에 불화자를 이렇게 놓습니다. 원래의 글자의 의미는 이게 삶고 있는 것이다 라 그래갖고 삶을 자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자라는 것이 발음으로 쓰이고 요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모든 제자가 됐는데 그럼 왜 이 다른 발음도 아니고 왜 놈자자라는 발음이 나왔느냐. 이 그런 거죠. 솥에 뭔가 이 콩대를 삶고 이게 우리가 그 콩설이 하던 분들은 확실하게 할 건데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콩대를 삶지는 않거든요. 콩설이 하면은 물론 도시 분들 잘 모르겠지만 서리를 이렇게 해와서 그 가마솥이나 이 큰 솥에 뭐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일반 솥인데 거기에 그 나무에 불을 이렇게 피워서 그걸 푹 삶아요. 그러면 거기 모여 있는 애들이 그거 다 이렇게 까먹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즐거웠던 추억인데 아무튼 그 모여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먹어요. 예, 야 다 익었다 해서 얘기한 거죠. 야 익었다 먹자 그러면 모두에게 이게 다 익었습니다 부르는 거죠. 혹은 우리가 반일 날 때 솥에다가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삶잖아요. 점심시간 되면 그럼 부르죠. 제주도에서는 밥 먹읍싸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정말 웃긴 건요. 평상시에는 노래도 부르고 수다도 떨고 이렇게 밑강 따르잖아요. 귤을 이렇게 수확을 할 때도 보면 평상시에는 천천히 따요. 천천히 따고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야 그 앞집에 누가 뭐 거시기 했다 이게 수다도 떨고 이렇게 하다가 밥 먹읍싸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손동작이 빨라집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상당히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릴 때는 아니 삼촌들 왜 평상시는 이렇게 노닥거리다가 왜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그때야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좀 혼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게 그 밥 먹읍시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모두 밥 드세요. 모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콩대를 삶는 모양과 부르는 그런 이 말씀 원자가 있다. 모든 제자였습니다. 다음 시어머니 고자죠. 시어머니 고자 같은 경우에는요 고모라고도 이제 쓰이죠. 나이 많은 이런 여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성이라는 여기 갑골문을 보면요 여성이라는 어떤 글자와 그다음에 오래됐다라고 하는 옛고자죠. 이게 옛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그대로 가죠. 그 순서 그대로 가서 옛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있고 옛고자를 써줘서 시어머니 고자가 됐는데 물론 옛고자는 이게 발음으로 쓰인 겁니다. 발음으로 쓰였는데 그러면 이제 요게 부수죠. 여인을 나타내는데 어떤 여인이냐 이렇게 옛날 여인 옛날부터 내려온 여인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집에 있었던 여인 그러니까 고모 혹은 시어머니를 가리키는 그런 글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어머니 고자였습니다.
자, 맛백자를 볼게요. 이 백자 같은 경우에 밝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밝다. 주인 백 이러잖아요. 밝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놓는다. 이게 주인 백자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두머리, 이게 엄지손가락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엄지손가락을 딴 거라기보다는 이게 밝다 그러면 이게 그런 거죠. 사람인데 가장 밝게 빛나는 사람. 이것도 밝게 빛나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우두머리다. 사람인데 가장 밝게 빛나는 사람. 그래서 이건 발음으로도 쓰였지만 기본적으로 뜻도 있다. 맛백이라는 얘기는 가장 밝게 빛나는 맞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집안의 그 큰아들이고 밑으로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예. 그야말로 이제 제가 맞인데, 예, 맛백자인데, 사실은 이제 저는 집안에서 가장 이제 좀 밑바닥에 있는 아주 가장 못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뭐 그렇죠. 그러나 그건 특수한 경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맞이가 원래 조금 빛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가장 먼저 세상을 배우고 가장 먼저 어떤 이런 고생 저런 고생한 다음에 밑에 이제 동생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죠. 이러면 이러지 마라, 저러면 저러지 마라. 부모가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유고 시에는 또 부모의 역할도 대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맛백이 좀 빛나는 사람, 즉 이 빛난다라는 백자의 의미가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맛백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저씨 숙자를 볼게요. 아제비라는 얘기는 아저씨라는 얘기의 그 옛날 옛 고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생각하시면 돼요. 아저씨. 아저씨라는 게 이제 숙부를 얘기하죠. 숙부. 그래서 요거는 원래 요 숙자는요 콩 숙자예요. 여기 콩이 보이죠. 콩. 손으로 이제 그 콩을 갖다가 여기도 보이죠. 손이 오른손이 있고 여기에 콩이 있습니다. 이게 그 콩을 수확하는 모습이라고도 이게 보겠지만, 물론 콩을 수확하다고도 보지만 또 콩을 이렇게 다듬는다. 콩 농사를 짓는다. 이 오른손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 콩을 갖다가 이게 따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러면 그래서 얘를요, 이 글자를 콩숙자라고도 합니다. 콩숙자라고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아저씨 숙이 됐느냐, 왜 아제비 숙이 됐느냐, 이 콩이라는 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죠. 콩깍지가 있고 여기에 콩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콩이. 그 요게 다 형제라는 거죠. 한 콩깍지 안에 난 이런 형제들. 이게 바로 아저씨, 숙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아버지가 여기면은 여기는 다 숙부, 백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한 콩깍지 안에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조식의 칠보시를 보면은 자기 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괴롭히니까 일곱 걸음 내에 시를 지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시를 짓죠. 같은 콩깍지 안에 놨으면서 뭐 왜 이렇게 볶아야 되느냐. 이렇게 시를 지으니까 이제 조비가 울면서 살려줬다라는 그러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칠보시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죠. 뭐 저도 외우고 있는데 자두 연두기 뭐 이렇게 시작되는 게 있죠. 그 삼국지에 보면은 그 이 콩깍지가 왜 이렇게 이 자꾸 같은 콩깍지에서 나는데 이렇게 자꾸 볶아되느냐, 요 부분이 꼭 나옵니다. 이 조식의 칠보시 부분이 옛날 삼국지 드라마도 그렇고 지금 삼국지 드라마도 그렇고 이게 꼭 나오죠. 그래서 막 조식이 울면서 고개를 딱 저들고 주도 란도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 콩숙자가 바로 그 아제비 아저씨라는 그런 뜻으로 파생되게 된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이 콩깍지에서 난 콩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를 이 콩숙자로도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콩숙자였습니다.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 시어머니고 맛백 아제비숙. 한 번 더 갑니다. 모든 제 시어머니고
백, 아제비, 쑥. 네, 오히려 유자 갈게요. 오히려 유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술이 보이죠, 술. 제가 이게 우두머리 추자라 그랬죠. 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뚜껑 밑에 술이 이렇게 있죠, 술. 이렇게 술. 요게 그 뚜껑이 덮인 아주 좋은 술을 나타내는데, 이 술은 우두머리를 상징한다 그래갖고 우두머리 추자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그런 거죠. 술단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술단지 옆에 있는 얘는 뭐냐? 이게 이제 개견자인데, 개견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요, 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참 그 국뽕이라 그러죠. 그 민속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그 한자를 연구하시는 그 분들이 물론 저보다 대단한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우선 이제 개고기와 술을, 좋은 술을, 개고기하고 좋은 술을 하고 해서 재단에 올리는 어떤 그런 한국인의 조상들만의 특유한 그런 풍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오히려 유자를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한자 시대에는요, 개고기는 재단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또 이 개견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붓으로 쓰이잖아요. 이렇게 변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개견자가. 이는 일단 개의 뜻이 아니고 짐승의 뜻이 됩니다. 짐승. 호랑이도 되고요, 사자도 되고요, 일반 짐승이 돼요. 이때 여기서 원숭이라는 뜻이 되죠. 유라는 것은 중국에 지금도 많이 있죠. 중국 원숭이. 그러니까 그 원숭이족의 일종인데, 이 유라는 원숭이 족속을 얘기해요. 그 원숭이를 얘기했었습니다. 이 원숭이가 당근 요 술, 이거를요 후아주라 그래요. 후아주. 아주 뭐 기록에서도 나오는 대단한 원숭이가 자연 발효를 시켜서 만든 술이죠. 후아주. 아무튼 그 원숭이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마치 이게 뭐 같습니까? 사람 같잖아요. 이렇게 술 담그는 원숭이라는 게. 그래서 마치 이게 사람과 같다, 뭐뭐과 같다. 또는 원숭이가 오히려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유자다, 그렇게도 이제 파생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하고 마치 뭐뭐와 같다, 뭐 이렇게 좀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유자였습니다. 아들 자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요건 머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 위에 요거는 머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밑에 이렇게 한 거는요, 이렇게 이불을 덮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이게 양팔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왜 다리가 없느냐? 다리 여기에 이불 덮여서 이불이 이렇게 강보에 쌓여 있으니까 팔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자로 표현한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아들 자자인데, 사실은 이게 아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남녀를 다 지칭하는, 여자애도 다 지칭하는 아이 자자죠. 아이 자자. 이게 나중에 그 가부장적인 그런 표현으로 되면서 아들이다다, 아들이라는 걸로 이렇게 많이 쓰였는데, 아들 자자라기보다는 그냥 아이 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뭐 생식기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럼 아자가 뒤에 나오겠지만 그건 여자다 아니죠. 남자아이를 남아라 그러고 여자아이를 여아라 그러죠. 자는 그냥 아이예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왜 이거는, 아니, 자녀라고 하지 않느냐? 이거 남녀라고 하죠. 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녀의 어떤 반의어는 남이죠. 그러니까 아들자는 자꾸 아들로 쓰였다 그러는데, 이거는 남자 여자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6세기 중반에 넘어오면서 아들로만 쓰인 거죠. 다시 이거는, 저는 아들자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의 의미인 아이자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자였습니다. 자, 견줄비자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견줄비자의 원래는 자, 이렇게 요
쫓을 종자 있죠. 원래 쫓을 종자하고 글자가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견줄비자하고 쫄쫄 종자가 이렇게 분화가 되죠. 즉 나란히 있다라는 얘기와 앞에 사람을 쫓아간다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이 견줄비자에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뜻이. 견줄비자 봤으면은 이렇게 뭐 두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죠. 여러 사람을 놓고 이렇게 견주다, 비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라나라 혹은 앞 사람을 쫓아간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견줄비자에. 그래서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자 이렇게 해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그려놨습니다. 아주 쉽죠, 그죠? 이것은 그대로 사람을 그려놓은 것이다. 견줄비자였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 아자죠. 아이 아자는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다리 두 개 보이죠?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 위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 머리가 아닙니다. 여기 보이죠? 입.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개견자도 그렇고 이렇게 그 입을 이렇게 그려놓는 게 맞습니다. 갑골문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뭐 머리가 열린 뭐 천지조화가 아직 그 너무 나가지 말자고요. 이게 너무 나가지 말고요. 이거는 다른 글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입을 그려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 그림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인데 입을 딱 벌리니까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는 거죠. 전이들이 나 있는 거죠. 이빨이 이게 막 자라고 있는 모습. 요게 바로 요 아이를 나타낸 것이다. 아직 영구치가 나기 전에 그 전이를 살고 그것도 전이도 다 나지도 않고 몇 개 나서 옹알옹알 거리는 자 요게 바로 이제 아이 아자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절구라는 어떤 이런 걸로 쓰이는데 이렇게 이빨을 상징하는 어떤 이런 그림이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뀌고 밑에는 요 사람 인자가 어진 사람 인자라고 하는데 요거를 다리를 나타낸 거죠.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아이 아자로 쓰인다. 아이 아자였습니다. 자,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유 아들자 견줄비 아이야.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오히려 유 아들자 견줄비 아이야. 네, 이렇게 해서 44일차 강의가 이제 끝나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가운데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요. 자, 재고, 백숙, 고모와 백부와 숙부는 모두 요 가운데 생략됐다 그랬죠. 유자비하라. 아들과 아이들처럼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들과 아이들처럼 여겨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 재고백숙은 이렇게 가운데 은을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재고백숙은 이렇게 재를 약간 휴지를 둡니다. 약간 여기도 약간 이렇게 휴지를 두고 유자비하라 이렇게 휴지를 좀 두면은 얘기에 나와 있는 좀 표현과 단궁편이죠. 단궁편에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제 고백숙은 유자비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제 고백숙은 유자비하라. 제 고백숙은 유자비하라 이렇게 가죠. 제 고백숙은 유자비하라. 제 고백숙은 유자비하라. 제 고백숙은 유자비하라. 네, 이렇게 해서 제 고백숙은 유자비하라. 44일차 강의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45일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